적금이자가 항상 예금이자보다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적금이라고 검색을 하면 13%, 11%, 10% 엄청 높은 것도 있죠. 근데 예금을 검색했을 때는 4% 넘는 것도 찾기가 힘듭니다. 왜 그런지 오늘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적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낚시꾼이 있잖아요. 낚시꾼이 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이 물고기를 잡는다. 그러니까 적금 넣을 사람들을 찾는다 이건 거예요. 그리고 예금을 넣은 사람은 잡힌 물고기다 요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요거는 좀 미화해서 그린 거고 실제로는 이런 모습에 더 가깝겠죠. 실제로는 은행들이 이렇게 바글바글 합니다. 은행들이 다 물고기를 낚으려고, 예금을 낚으려고, 적금을 낚으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잡힌 물고기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중에 한 명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왜 적금 이자가 더 높은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 하면 좀 슬프더라고요. 적금 이자가 더 높은 이유를 말하기 전에 월급이 남으면 어떻게 되는지. 지난번에 경제활동을 하면 무조건 월급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월급이 남으면 뭐 하세요? 이 사람아, 남아야 뭘 하지. 일단 월급에서 대출이자 빼고 애들 학원비 빼고 식비 빼고 기름값 빼면 없다는 거예요. 0이라는 거예요. 월급에서 딱 4개만 뺐는데 0입니다. 보험료랑 통신비도 빼야 하는데 진짜 마이너스잖아요. 돈을 남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월급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잖아요. 애 없고 차 없으면 이만큼 안 나갈 텐데 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이 옆에 사람이 물어보죠. 지난달에 보너스 받았잖아. 남은 거 뭐 했어? 라고 하면 주식. 이 사람은 월급에서 4개만 뺐는데도 영원이 되어서 주식을 많이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뭐 했다? 주식. 그럼 주식이 어떻게 됐다? 깡통착 쓸 확률 굉장히 높다. 지금 뜨끔하시거나 웃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월급은 작고 소중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월급이 남았다. 무엇을 하실 건가요? 지난달에 보너스 남은 거 뭐 했어? 라고 했는데 다들 이런 거 조금씩 남으면 사고 싶었던 걸 삽니다. 이제 애들 학교 가니까 차 바꿔야지. SUV로 가야 돼요. 중고차 아니고 무조건 신차 해야 됩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SUV로 사고 신차로 삽니다. 캠핑 장비 좀 샀어. 당근마켓 절대 아니에요. 새 걸로 샀습니다. 우리 집은 이런 패밀리카로 신차 SUV, 흰색 SUV가 있고, 가끔씩 캠핑을 가면서 캠핑 장비 좀 실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면서 웃으실 거예요. 아씨, 어떻게 알았지? CCTV 달려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작은 부분 중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 이사 가야 되니까 돈 좀 모아놔야 될 거야. 우리 돈 좀 모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주 극소수라서 제가 작게 그렸어요. 만약에 월급이 남았다. 근데 월급을 남겨서 적금도 들고 예금을 들었다면 당신은 상위 5%일지도 이 손가락 죄송합니다. 제가 적당한 그림을 잘 못 찾았어요. 이런 부동산을 가기 위해서, 이사를 가기 위해서, 더 높은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모았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경제 지식이 높다, 경제 IQ가 높다, 경제 센스가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 정말 없거든요. 왜냐면 돈을 사고 싶거든. 캠핑 장비 사고 싶고 흰색 SUV 신차로 사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참고 모은다. 이거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상위 5% 인정하겠습니다. 누가? 제가 인정해드릴게요. 누가 인정해주는 건 아니에요. 자, 은행이 돈을 버는 방법 한번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조금 복잡하진 않지만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은행이 뭐라고 했죠? 은행 뱅크입니다. 영어로 뱅크인데 벤코라는 이탈리아어에서 왔어요. 벤코는 벤치입니다. 앉아서 돈을 번다고 벤코라고 하는 거예요. 예대 마진이라고 있는데요. 예금과 대출 금리로 차이에서 마진을 먹는다. 이게 예대 마진이라고 합니다. 우리 은행이 있어서 제가 뭐 악감정은 없습니다. 우리 은행을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정기예금은 4%가 안 돼요. 근데 대출 상품은 5%가 넘습니다. 하나은행, 저 아기는 없습니다. 예금 최고는 한 3.6%? 4%가 절대 안 돼요. 하지만 하나은행도 역시 대출은 5%가 넘습니다. 요 예금과 대출 마진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1%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요거 앉아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앉아서 요만큼 예대 마진을 챙긴다. 그래서 앉아서 돈을 번다. 그래서 뱅크다, 뱅꼬다. 요렇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버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한데 요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금을 다 받았어요. 금화를 받고 가지고 다니는 게 금이었는데 이걸 금세공업자한테 맡겼습니다. 금세공업자가 금화를 제일 많이 취급을 하니까. 그래서 그 증서로 차용증을 줬어요. 금화에 대한 차용증이라는 문서를 줬죠. 그래서 이 무거운 금화를 안 가지고 다녀도 되고 종이 한 장만 들고 다녀도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대출도 하고 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예대 마진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벤코라는 은행이 되었습니다. 이 벤코라는 은행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금화를 10개만 빌려줬어요. 10개만 빌려줬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대출업자들한테 대출을 막 20개씩 30개씩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내 금고를 확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내 딸도 내 마누라도 모르거든. 지금 창고에는 금화가 10개밖에 없지만 20개 30개를 빌려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20개 30개를 빌려줬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10개밖에 안 맡겼는데 어떻게 20개를 빌려준다고 하냐, 30개를 빌려준다고 하냐, 내 거 지금 금고 안에 있냐 한번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금 내놔, 내 돈 내놔 이렇게 금을 빌려준 사람들이 다 은행으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금고에 있는 모든 금을 털어갑니다. 그게 사람들이 다 뱅크로 찾아간다고 해서 뱅크런이 된 겁니다. 자, 요거까지만 하고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뱅크런은 사람들이 돈을 찾으러 은행에 바로 뛰어가서 있는 금, 있는 돈을 다 빼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게 지준율이라고 있어요. 지급 준비율.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에서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이에요. 금화 10개를 받았으면 10개 이하로만 빌려줘야죠. 근데 20개, 30개를 빌려주는 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10개를 받았으면 10개를 빌려주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의 준비금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지준율입니다. 아까 금세공업자가 차용증을 적어서 보내줬다고 했죠. 그러면 그 차용증을 가지고 가면 김씨가 금화를 맡겼어도 박씨가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김씨랑 박씨 사이에 어떤 무슨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그 차용증이라는 달러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10 in gold coin. 여기도 in gold coin. 그러니까 금화라는 거예요. 이걸 가져다 주면 금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다뤘을 건데 닉슨 대통령이 금본위제를 폐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달러에 그 골드 코인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골드 코인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달러는 그냥 달러입니다. 예전에 달러는 금화였거든요. 이제 달러는 그냥 온리 달러입니다. 요거는 깨알 상식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준율 10%로 돈 버는 방법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1000만원을 예금을 합니다. 예금 이자는 3%를 준다고 했어요. 그거를 약속을 받고 제가 1000만원을 맡깁니다. 그럼 은행이 이제 얼마가 가지고 있죠? 은행이 10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예대마진으로 벌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지준율이 10%니까 지준율 10%만 남기고 90%를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900만원을 대출해줘요. 단 1년의 대출이자는 5%라고 약속을 하고 빌려주는 겁니다. 900만원을 빌려주면 얼마가 남죠? 100만원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100만원이 남는다. 10% 남는다. 그래서 지준율 10% 지켰죠? 그게 4번. 그 다음에 1년의 대출이자를 받을 거예요. 대출업자로부터 900만원에 대한 5% 그러니까 95, 45, 45만원을 받습니다. 95, 45만원을 받아서 이제 이자를 지급을 할 겁니다. 3% 준다 했으니까 1000만원에 3% 1년 이자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 더하기 빼기 해볼게요. 45만원 받아서 30만원 줬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15만원 벌은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돈 벌었다. 이래서 뱅크다, 뱅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금자는 예금 이자를 30만원 받았습니다. 은행자는 예대 마진으로 15만원을 챙겼어요. 대출자는 45만원만큼 대출 이자로 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뱅크런이 있었잖아요. 예금자가 1000만원을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나? 이건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1000만원을 예치를 했는데 900만원을 대출해줬어요. 그 100만원밖에 은행에 안 남았죠? 근데 갑자기 나 1년 뒤에 이자 30만원 안 받아도 되니까 지금 바로 1000만원 돌려줘 라고 하면 뱅크런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적금 이자가 더 높은 거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 마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이 돈 버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지준율 10%니까 만약에 예금이 아까 1000만원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1000만원이 아니라 1억이면 만약에 10억이면 1억이면 앉아서 150만원을 벌 수 있고 10억이면 앉아서 1500만원을 벌 수 있겠죠. 1억 원을 누가 맡깁니다. 예금 이자 3%로. 그런 다음에 1억을 예치하고 있다가 9천만원을 대출해줘요. 대출 이자는 5%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에 대해서 예금이자 300만원을 지급을 하겠죠. 그럼 대출자로부터 대출이자 450만원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은행은 예대 마진으로 150만원을 먹는다.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 은행은 예금이 많을수록 돈을 많이 번다. 많이 가지고 있고 딱 두 가지가 있겠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 사람한테는 이자를 1%만 주고 대출을 받을 때는 막 이자를 9% 받는다. 이렇게 하면 예대 마진이 커지잖아요. 예대 마진이 커지거나 은행이 예금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때요? 쉽죠? 근데 은행이 돈 버는 방법이 있는데 지준율이 5%라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아까 10% 이야기했잖아요. 자, 똑같은 거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1000만원을 예금을 넣는다. 예금 이자는 1년에 3%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 1000만원을 이제 지중이겠죠?
근데 지준율이 5%니까 1000만 원 중에 50만 원만 남겨도 괜찮아요. 그래서 950만 원을 대출해 줍니다. 대출이자는 연 5%로. 연 5%를 빌려주면 950만 원을 빌려줬더니 50만 원이 남았어요. 지준율이 5%이기 때문에 50만 원 있어도 상관없어요. 1000만 원을 맡겼지만 그 중에 50만 원 남기고 다른 사람 빌려줘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지준율이 5%면. 그래서 1년 이자 47.5만 원을 은행에 냅니다. 그 중에서 3%만큼 이자를 주겠죠. 그럼 1년 이자 30만 원입니다. 그럼 앉아서 17.5만 원을 먹겠죠. 예금 이자는 30만 원을 줄 거고 대출자는 950만 원을 빌렸으니까 47만 5천 원을 은행에 낼 거예요. 그러면 은행은 예대 마진으로 17.5만 원, 17만 5천 원을 벌게 되겠죠. 그러면 예금자가 1000만 원을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을까? 5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이 사람이 나 30만 원 필요 없어. 그냥 지금 있는 거 1000만 원 내가 맡긴 거 줘라고 했을 때 받을 수 있을까요? 과연? 아까 중간에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은행이 돈 버는 방법, 예대 마진을 높게 잡는다. 그리고 돈을 많이 걷어들인다. 그리고 지준율을 낮춘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습니다. 대신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누가 그렇게 하느냐? 10%도 위험해 보이는데 누가 8%, 6% 이렇게 낮추느냐? 있습니다. 이거 2022년에 나온 기사예요. 그러니까 지준율을 8%에서 6% 이렇게 낮추는 나라도 있습니다. 중국이네요. 중국이 지준율 2%를 내린다고 합니다. 내리고 있어요. 막 지준율을 낮추면 이제 돈벌이 장사가 더 되겠죠. 대신에 위험도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은행들은 돈을 법니다. 그래서 제가 다 설명을 드렸죠. 적금 이율이 예금 이율보다 더 높은 이유. 은행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대출을 많이 해줄 수 있고 대출을 많이 해줘야지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금으로 사람을 꼬드기는 거예요. 예치금이 많을수록 돈을 많이 법니다. 월급에서 대출 이자 빼고 애들 학원비 빼고 식비 빼고 기름값 빼면은 없다던데 그 없는 돈을 살뜰 모아서 알뜰살뜰 모아서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받으면 될 거예요. 차 할부금, 보험, 통신비, 커피 빼면 진짜 없는데 그래도 남은 거 있잖아요. 그거 다 가져와. 그거 다 예금해. 그거 다 적금해라고 말하는 게 은행이거든요. 그래도 남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라도 낚자라고 해서 그 낚시를 하는 게 바로 높은 적금 이자입니다. 적금의 이자를 높이면 다른 은행에 안 가고 우리 은행에 올 거잖아요. 그래서 A은행, B은행, C은행, D은행 여기서 지금 다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다 낚싯대를 던지고 물어라 우리 은행으로 오거라 라고 높은 적금을 제시하면서 은행에 돈을 맡기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금 적금이 이율이 높은 거는 여러분들이 착해서 무언가 한 개라도 더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낚으려고 예금하는 사람, 적금하는 사람들을 낚으려고 더 높은 이자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은행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재테크할 줄 모르는 사람, 적당한 이율만 주면 된다. 어차피 잡힌 물고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적금하는 사람은 그래도 알뜰살뜰 모아서 돈 조금 남은 걸 어떻게든 굴리려고 하는 사람이다. 조금이라도 높은 이자가 있으면 바로 그 높은 은행을 찾아가거든요. 사람들이 적금 이율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홍보를 하는 거죠. 이거 사실 뭐 그렇게 많은 금액, 큰 금액을 가입할 수 없을 거예요. 오랜 금액 가입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도 하지만 우리 이런 은행이 있다. 광주은행이라는 게 있다. 신한은행이라는 게 있다. 우리 종합금융이라는 우리 은행이 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막 행사를 하고 조금 더 꼬드기려고 하는 겁니다. 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꼬시는 겁니다. 예금은 은행이 이 사람이 재테크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돈을 가만히 두기 때문에 적당한 이율만 주면 된다라는 거고, 적금은 그래도 이 사람이 알뜰살뜰을 모으기 때문에 남은 돈을 굴리기 때문에 이자율에 되게 굉장히 민감할 것이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높게 해주면 된다. 대신에 우리는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이런 식으로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금이 예금보다 이율이 높습니다. 은행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예금 많은 사람은 재테크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딱 3천만 원만 있으면 A 동네 가아파트가 아니라 B 동네 나아파트로 이사 갈 텐데, 이제 환율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C 주식을 사모아도 괜찮아 보이는데, 이제 금 조금씩 사모아도 괜찮은 타이밍이다. 괜찮은 것 같다. 환율이 엄청 낮네. 달러 투자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은 재테크 하느라 예금이 없어요. 돈 다 씁니다. 재테크를 할 줄 알면 돈을 다 써요. 근데 돈만 많으면 강남에 아파트 사는 건데, 코스피만 사도 은행 이자보다 많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강남 못 삽니다. 코스피 안 사요. 못 삽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돈 있어도 투자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예금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금달을 구독해야 된다는 거죠. 소액 투자, 금 투자, 달러 투자.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소액, 금, 달러를 투자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예금 이자가 경기에 따라서 달라질 때도 있어요. 경기가
경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때 적금과 예금 이율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람이든 기업이든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잖아요. 경기가 좋으면 경제활동을 활발히 합니다. 그때 회사든 개인이든 대출이 많이 필요합니다. 돈 많은 은행은 대출을 많이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금 금리를 높여서 많은 사람들이 묶어둘수록 은행은 돈을 많이 벌겠죠. 왜냐하면 돈이 많아야지 대출을 많이 해주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묶어두게 하려고 은행이 예금 이자율을 엄청 높이는 거예요. 예금 이자율을 엄청 높이면 사람들이 딴 거 안 하고 다 예금만 합니다. 다 예금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많은 거를 다 대출로 우리는 돈벌이를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돈벌이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좋으면 막 예금 금리를 막 팍팍팍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딴 데 안 가고 다 예금으로, 안전한 예금으로 가는 거죠. 경기가 좋을 때 사람들이 막 입지 좋은 아파트, 브랜드, 신축 이런 아파트를 삽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무조건 상황이 좋으면 자동차도 무조건 외제차, 독일 3사 막 이런 거 타는 거죠. 막 타고 싶었던 거 타는 겁니다. 왜냐면 경기가 좋거든요. 회사도 새로운 회사가 많이 생겨요. 막 돈 벌 방법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것저것 해서 어떻게든지 다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대출을 많이 내고 은행도 중간에서 예대 마진을 많이 챙기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금이 많이 필요하니까 예금 이자율을 많이 높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경기가 안 좋을 때 사람들이 돈을 안 써요. 개인이 회사가 대출하러 오지 않습니다. 은행은 대출로 돈을 벌기 때문에 대출 금리는 낮출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더 대출하러 오라고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대출을 하러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금도 그만큼 낮출 수밖에 없겠죠. 막 대출 금리가 5%인데 예금 금리가 6% 있을 수 없죠. 이러면 은행 망하죠. 무조건 5%보다 무조건 낮습니다. 그래서 예대 마진만큼 예금 금리를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굳이 높은 이자율로 꼬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5%를 벌기 위해서 막 6%짜리 특판 예금 이런 거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대출하러 사람이 안 오는데 굳이 뭐하러 이율을 높여서 사람을 꼬드기겠어요. 적당히 예금만 있으면 됩니다. 어차피 대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적당히 유지만 하면 돼요. 얼만큼이다? 그냥 대출 이자보다 좀 더 낮은 이자로 하면 된다. 그래서 이자율이 계속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자율이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조금 애매한데요. 지금 경기가 좋은가요? 경기가 좀 안 좋아요. 근데 이자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요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기준금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금을 주더라도 이만큼 이상 받고 대출을 하더라도 이만큼 이상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서 이제 한국의 여러 기업들이 A은행, B은행, C은행들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대출하러 오는 사람 없다니까요. 경기 안 좋다니까요. 부동산으로 막혀서 가계대출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이자율 높일 필요 없어요. 이자율 낮춰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한국 중앙은행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르겠어. 일단은 미국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너희들도 올려야 돼. A은행, B은행, C은행 무조건 2.5% 이상 받아. 예금 이자도 높이고 적금 이자도 높여. 무조건 높여. 이렇게 무조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물며 겨자 먹기로 이자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기준금리가 오르니까 이자가 높아집니다.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이거 이해하시면 똑똑하신 분입니다. 인정해드립니다. 누가? 제가 이해해드립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은 올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올려서 한국이 올렸다. 한국이 올렸기 때문에 예금이자도 높아지고 대출이자도 높아졌다. 하지만 그래도 대출하러 은행에 아무도 가지 않는다. 그래서 은행은 좀 별로 안 좋아한다. 이렇습니다. 오늘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뒤죽박죽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잘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은행은 적금으로 사람들을 낚는다. 예금을 한 사람은 잡힌 물고기라고 은행이 생각을 한다. 다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금 이자 이렇게 낮으면 예금 안 하고 말지. 딴 거 할란다. 딴 거 뭐 부동산 투자, 달러 투자, 소액 투자, 금 투자 하련다. 그러면 은행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할 수 있으면 해봐라. 할 수 있으면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를 해야겠죠. 소금자리에 대해서. 그래서 은행은 대출로 앉아서 돈을 번다. 요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적금이자가 예금이자보다 더 높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